이재명하고 정지상하고 김영하고 김만배하고 다 짜고. 그러니까 4시에 합의를 다 본 거야.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저쪽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 3년만 참아라. 뭐 그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이런 교감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3년만 살 거라는 얘기를 주변에 되게 많이 했거든. 이제부터 이 얘기 오늘 저 녹음 파일, 정확히는 이제 전화에 담겨 있는 재생한 저 녹취록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송영 변호사님, 이 항소포기 논란 최근에 꽤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계시던데 저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이 공개하는 저 의미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녹음 파일에 없는 얘기를 남욱 변호사가 지어내서 해야 될 만한 요인은 저 당시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은 제가 10월 30일에 이른바 이 대장동 본류 사건 1심 선고가 시작되기 직전에 예. 언론사들이 법정 스케치한 것을 보고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제야 의문이 해소됐습니다. 어떤 겁니까? 거기에 취재 갔던 기자가 스케치해 놓은 걸 보니까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와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묘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운명을 정말 알지 못하고 8년이나 중형을 선고받게 될 피고인이 그 직전에 그렇게 웃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야 좀 해소가 됩니다. 저렇게 3년만 살고 나오길로 미략이 되어 있었다라고 김만배 씨가 인식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김만배 씨의 생각은 이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3년은 너무 길다.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왜냐하면은 배임죄가 폐지되면 김만배 씨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면 그 즉시 구속 취소되고 면접 판결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형이 확정된 뒤에 배임죄가 폐지되면 형법 1조 3항에 의해서 잔형이 면제돼서 나옵니다. 어떻게든 나오게 되는데 이 배임죄 폐지를 2028년 총선 전에 해야 민주당이 실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만으로 3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지금쯤은 3년은 너무 길다를 매일같이 되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최근에 여권 쪽에서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제가 한 번만 얘기하면 검찰이 제대로 진술 안 하면 배를 째겠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근거로 남욱 변호사의 말을 꽤 많이 인용했거든요, 여권에서. 네. 근데 저 녹음 파일만 보면 김만배는 감옥에 3년만 살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3년만 참아라.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이런 교감이 있었던 거다. 그럼 이 얘기는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의 교감 남욱 변호사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 이거 파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근데 저 녹취를 들어보면 결국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3년만 살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들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과연 정말 김만배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예.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이 2023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럼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본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불법 개헌, 내란 이 사건 전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 아닙니까? 예.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것을 2023년에는 알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인지 사실 앞뒤 정황이 좀 맞지 않거나 조금 아리송해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앞뒤 전후라든지 그리고 김만배 씨를 통해서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맥락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남욱 변호사가 사실 다른 재판에 가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본인이 직접 겪고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는 도중에 겁박이라든지 회유를 당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예. 겪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정에서 증언이 조금 이런 녹음 파일보다 좀 신뢰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하지만 여권에서 남욱 변호사의 저봐라 검찰 겁박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려면 그럼 이 부분은 또 뭐냐라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니까 3년만 참아라.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이런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 2년 전 녹음 파일이 오늘 이 항소 포기 논란 이후에 다시 점화가 된 것 같아요. 돈 얘기? 과거에 이런 대장동 일당들만 웃고 있는 거 아니냐. 김만배 씨는 이제 형 다 살고 나오면 재벌이 돼 있을 거다라는 야권의 비판 목소리가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변호를 해도 민사소송을 해도 돈을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민사라면 된다? 네. 그런 개똥 같은 거 없습니다. 왜? 이게 다입니다. 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형사 판결은 473억 나왔지만 네가 용 쓰는 제주 부려서 7천억을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저 정성호 장관도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그럼 지가 했었을 때 가능하겠는지 물어주십시오. 저는 민주당이나 그쪽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조국 씨 말 듣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거 낭패 봅니다. 그분 말 다 틀려요. 최성 평론가님, 뭐 이제 김만배 씨만 재벌되고 부동산 쇼핑 다녀도 누가 뭐라고 했냐? 이거 다 되돌릴 수 없는데 그래서 항소폭이가 아니라 추징폭이다. 뭐 이런 야당의 공방이 있어요. 그건 사실 뭐 프레이밍 전쟁도 아니고 네이밍도 아니고 정확한 팩트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검찰이 그 범죄 수익으로 몰수 추징하겠다는 금액이 2,070억 원이었는데 어쨌든 뭐 1심에서는 딱 428원만 인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저 1,600억 반환해 줘야 됩니다. 저 한동훈 전 대표 말대로 저거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저건 끝난 게임입니다. 그러면 김만배 씨 3년 살고 나오면은 1,600억 부자가 돼 있습니다. 누가 그래서 한간에 지금 들은 얘기가 아니 배당금이 어떻게 받아도 이재용 삼성회장보다 더 받고 어떻게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그 복역하면은 2억씩 고액 알바 하는 건 아니냐 이런 그 농담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비아냥인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불법적인 어떤 그 소득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렇게 몰수 추징하는 그게 공권력의 상징인데 공권력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사익을 챙기게 해줬다면은 저는 국가로서 이거 책무를 방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과 여권이 아무리 변명하고 해명을 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지금 뭐 도시 민사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진행하는 민사는 13개월째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고요. 금액도 5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 김만배 씨 배불리는 지금 김만배 씨가 3년도 너무 길다면서 웃고 있을 거라는데 저는 웃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서 지금 앞으로 뭘 사업할 것인가 플랜 B를 고민할 것 같아요. 그 김진욱 대변인, 뭐 아까 글쎄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꽤 목소리를 높여서 김만배 씨는 영국의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구단 인수할 정도의 재벌이 됐다. 재벌이라고 명명을 했던데 뭐 이런 추징이 제일 큰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어제든 그제든 전현직 혹은 전직 법무부 장관 간의 공방, 날선 이 입씨름이 있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 저 김진욱 대변인 조국 전 비대위원장하고요. 토론하자니까 우리 당 대변인 거 알아? 혹은 뭐 김규현 변호사를 하라 했더니 굳이 도망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아예 누구든 토론하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토론하자고 덤비는 건 많은데 실제 받아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매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도전과 응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도전은 있으나 응전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이 사안들 또는 뭐 다른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본인의 존재감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과연 한 번에 가실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좀 여전히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의 전직 또는 현직 이 법무부 장관 뭐 아니면 지금 그 조국 전 대표에게 토론을 제의하시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토론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내에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단계 게시판 논란을 가지고 징계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단계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토론을 좀 먼저 하시는 게 우선순위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건 뭐 항소포기 논란인데 다운 게시판 얘기는 또 다른 또 물타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저 송영훈 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비대위원장과 뭔가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아는 사람과 하라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은 반응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좀 더 커진 것 같기도 해서요. 오늘 참 웃지 못할 촌극이 있었는데요. 조국 혁신당의 박모 대변인이 당대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니까 자기와 토론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원래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그 최상병 사건과 이제 그 변호했던 김규현 변호사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 말고 다른 분도 또 추천했나 보죠. 다른 대변인이 있는데 그분도 변호사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한동훈 전 대표와 토론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당대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니까 자기와 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 조국 전 대표가 그 글을 공유를 했어요.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조국 전 대표가 지금 당대표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 대변인이 어떻게 보면 당 대표를 디스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조국 전 대표가 전직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역시 다른 전직 법무부 장관과 직접 토론하는 것을 피하고 자꾸 대리 토론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과거에 뭐 대리 시험 논란이 있었고 관련해서 입시 비리 유죄도 받고 하신 것은 아는데 예. 적어도 토론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한 당을 이끌 정도의 대표에 다시 도전하는 분이라면 직접 나오셔야죠. 그걸 자신이 없다면은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뭐 추징 포기 아니냐라는 전선이 되면서 전직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의 얘기 그리고 오늘 아예 남욱 변호사의 녹음 파일까지 공개됐어요. 이제부터 여야의 목소리를 만나볼 텐데 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 얼마나 서로 다 격양돼 있냐면 야당은 이제 어제부터 장도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호칭도 빼고 탄핵하겠다고 했고 정청래 대표는 아예 이제 검사들 다 잘라야 된다. 파면법까지 발의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위와 국정조사 실시하라.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실체 특검하라. 이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입니다. 법 위에 서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항명입니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겁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이 항소 포기 논란 초반에는 뭐 뾰족하게 이런 얘기들의 언급을 좀 자제하다가 이제 좀 전열을 가다듬은 것 같죠. 바퀴벌레, 찢는 검사들 제발 사표 내달라. 다음 화면을 볼게요. 최성 평론가님. 네.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요. 개가 요란하게 짖고 있다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있고 검사 파면법까지 하겠다. 이거 뭐 친윤과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검사들 다 잘라버리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검사장 이런 사람들 누가 임명했죠?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이 지금 항명하고 있는데 예. 정확히 말하면 항명도 아닙니다. 자, 저게 성립하려고 그러면 민주당이나 정성호 장관이 명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항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 앞뒤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저 한동훈 대표 표현을 빌리면 저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을 한 사실 본인들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항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중 구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리고 검사는 현행법에 탄핵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또 실제로 본인들이 그렇게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수많은 탄핵을 남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이제 와서는 파면을 하겠다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칼들은 전부 그냥 그 부러뜨려서 어디 하치장에 넣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이게 검찰개혁이었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사법제도를 다시 돌리고 민생에 맞게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예. 내 말을 안 듣는 검찰들은 정치검찰들이구나. 예. 결국 우리 입맛에 길들이는 검찰이 실제 그게 검찰개혁이구나.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 진실의 일단을 봤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검사 파면법을 한다든가 하는 얘기들은 제가 보기에 정청래 대표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저는 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저는 뭐 이게 정치 공방까지는 더 나가지 않더라도 물론 검찰청 폐지된다고 하고 검사들 이제 뭐 공소청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막 결단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거 항소 포기 논란 더 커지고 검찰들 항명한다니까 다 만약에 항명 검사 다 잘라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중대 수사 손은 누가 키우는지 이런 건 또 집권 여당이 사실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일단 뭐 검사 파면법을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다면 뭐 검사의 대다수가 뭐 파면되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지금 바로 우려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 집권 여당 입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이번 사태에 있어서 진상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뭐 항소 포기 이전에 이 기소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이었는지를 좀 따져 물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남욱 변호사의 어떤 법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더라도 사실상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 의혹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진상들을 파악해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아 이래서 검찰 개혁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어떤 국민 여론의 바람이 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좀 힘주어 강조하는 부분은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이 기소 자체 그리고 조사 자체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가진 절차들을 통해서 반드시 들여다보고 진상을 파악하겠다. 이 부분에 좀 더 핵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파면법까지 지금 여야가 이 항소 포기 논란은 서로 다 격양돼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녹음 파일도 하나 국회에서 틀어졌고요.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요즘 혼밥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데 대세를 거스르래라고 따끔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식당 쪽 입장 나오면 저희가 적절히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아는 자가 법을 피한다라고 하셨고요. 공무원들 서로 감시하고 조사하겠다는 거래. 저게 내란 가담자 조사를 뭐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보기 싫고 듣기 싫은 건 다 금지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수감자에서 재벌가로 역대급 신분 변호다. 아마 김만배 씨를 이제 표현하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